신승에 도전하는 나연, 그리고 기원팀의 맏형 박영훈 구단의 대결입니다. 자, 두 신사의 대결 초반에 시간 투자가 참 많았어요. 네, 지금 나연 구단이 처음에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다가 그리고 그 다음에는 박영 구단이 지금 또 생각을 많이 해서 서로 좀 엇비슷하게 했었고요. 네. 지금 여기를 이제 끼운 것이 나왔고 역시 잊고 넘어가는 것은 여기까지는 되는 건데 이 막히는 것에서 조금 나연 구단이 좀 막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흙의 모양이 워낙 두터우니까 이것은 안 된다고 판단하고 이 한 점을 잡는 선택을 했습니다. 뭐 있는 거 아니면 한 점을 잡는 거였죠. 그러자 흙은 이 단수 교환을 역시 아껴야지 뭔가 좀 득이라고 볼 수 있죠. 단순히 이겼고요. 연결을 해도 이거 아끼고 그냥 연결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백도 지금은 여기서 이제 보통은 넘어가는 게 일반적이죠. 왜냐면 여기는 이제 넘어가게 되면 이곳을 넘어가게 되면 여기를 저처 이용 당하고요. 네. 이곳을 젖혀 있는 것이 이거 끊는 것 때문에 반선수거든요. 이거 받아야 되면 이거 사활도 못 살아 있어요. 젖혔을 때요. 그렇기 때문에 이곳 넘어가기는 어렵고요. 네, 여기 넘어가고 이곳이 실리로 큰 자리긴 한데요. 위쪽에 이제 두터움을 선택을 했죠. 이 백의 이 안형에 대해서 굉장히 급소가 되는 자리였고요. 나연 구단도 아주 차분하게 한 칸을 중앙으로 띄웠습니다. 근데 여기는 사실 집으로는 어마어마한 자리긴 하거든요. 근데 일단은 초반을 지나서 지금 아직까지도 이제 좋은 자리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를 두었다는 것은 이곳을 결정을 짓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가 큰 이유는 다음에 이제 밀었을 때 젖히는 것은 가능합니다. 끊으면 이렇게 되겠죠. 뭐 상황에 따라서 하나 밀어두고 다음에 넘어갈 수도 있고요. 여기를 잇는 교환만 해도 이 집 자체가 굉장히 좀 차이가 많이 나고 네. 역으로 이제 흙이 막았을 때 비교하면 나중에 이런 것을 단수치고 압박을 하게 되면 여기 집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역시 예상대로 이 교환을 한 다음에 붙였고요. 근데 신기한 게 분명 흙이 우하 쪽에서 잘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였었는데 네. 막대의 결과는 그렇지가 않네요. 약간 이 형태가 진행되고 난 다음에 막대는 좀 변화가 있는데요. 네, 백 쪽으로 기울고 있어요. 뭔가 흙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던 상황이다 보니까 네. 좀 흙이 재밌게 풀리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글쎄요. 뭐 AI가 판단하기에 여기를 붙인 다음에 응수가 잘못됐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고 그것이 아니라면 제 생각에는 이 붙이는 것 자체가 여기를 먼저 끼워서 지금의 이 형태를 만드는 것보다는 붙인 다음에 이 약수지만 그 교환을 하고 오히려 다른 진행으로 가는 편이 나았을 거라고 보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보기에는 그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교환을 안 하고 가니까 나연 구단이 이 아래쪽으로 실리를 선택하는 것이 여기도 이제 완벽하게 살았고요. 이제는 한 10집 정도는 충분히 봐줄 수 있는 상황이 됐죠. 손이 좌하로 향하는데요. 네, 박영 구단이 이곳을 하니까 나연 구단도 똑같이 할 것 같은데요. 아, 이거는 거의 젖혔다는 것은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조금 이제 위쪽하고 다른 점은 흙의 압박이 백 쪽으로부터 3칸 아래와 중앙이 되어 있다는 거죠. 흙 쪽으로 위로 본다면 여기가 와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이곳을 두고 둘 때 한 점을 바깥쪽으로 잡고 여기를 끊어서 보통 있는데 늘었을 때 이 넉 점을 전체적으로 뭔가 봉쇄를 하는 듯 하면서 압박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약간은 그래서 보통 이런 자리가 와 있으면 백의 입장에서도 고민을 좀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이거는요. 뭐 사실 아무 때나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좀 나연 구단은 이걸 결행을 했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이제 다른 것이 있는데요. 한 점을 그냥 잡고 둘 때 끊는 것과 그냥 끊는 게 있어요. 이제 그냥 끊는 것을 보셔야 되는데 여기가 축이 안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냥 끊는 게 변화를 최대한 줄이는 수입니다. 그 이유는 단수를 치고 단수 칠 때 그때 끊으면 예전에는 그냥 이어줬지만 요즘에는 그 딴에서 이거 둘 때 뭔가 다른 곳에 패를 보면서 좀 버티는 게 있거든요. 네. 그러면 다시 좀 어려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축이 안 된다고 하면 여기를 먼저 단수 칩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가 축이 되잖아요. 이러면 낭패가 됩니다. 이건 나갈 수가 없고 밀어야 되는데 늘면 여기는 밀었지만 이 한 점이 두텁게 잡혔기 때문에 10초. 하나, 크게 실패한 결과죠. 둘, 지금 셋, 축이 안 돼서 넷, 다섯, 그 교환을 확실히 했습니다. 여섯, 일곱, 여덟. 축이 안 되면 어차피 백이 변으로 막아서 돌아와야 돼요. 근데 박영훈 구단이 그 그림을 딱 그리고 있는 거죠. 변을 막았을 때 중앙을 늘게 되면 그 전투가 자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 네. 나영 구단이 약간 변화를 주네요. 움직이는 쪽이군요. 이거는 축으로 한 점을 잡지 못하지만 장문으로 바로 잡아버리겠다는 뜻입니다. 아래쪽을 받아두면요. 여기를 두면 한 점을 잡겠다는 얘기예요. 나오면 장문이 이수로 인해 성립이 되죠. 근데 이제 대신에 장문으로 잡는 거랑 축으로 잡는 거랑은 좀 달라요. 이거는 이제 장문으로 잡아서 타입이 되긴 했지만 축으로 잡아서 이렇게 넣는 거랑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깔끔해요. 왜냐면 축으로 잡았다면 약간 축머리도 당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장문까지 동시에 되기 때문에 당연히 단수를 쳐서 예. 잡아야 되는 것이고 이거는 확실히 나중에 좀 집으로 당할 수도 있고 좀 활용이 있겠죠. 네, 활용이 있기 때문에 이 결과는 사실 뭐 흑으로서도 그냥 뭐 못 들 거는 없습니다. 서로 만족하는 느낌이랄까요? 네. 자, 이렇게 내기는 다 완성이 됐습니다. 네, 정리가 어느 정도는 좀 끝난 모습이고요. 30초. 하나, 둘, 지금 셋, 중앙의 백 모양이 네. 넓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여섯, 좀 집으로 일곱, 만들 만한 여덟. 형태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여기요. 근데 여기는 일단은 위쪽도 약간은 좀 많이 열려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좀 굉장히 눈에 가십니다. 막상 들어오게 되면 지금은 한 칸을 띄어도 여기가 찔고 나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계속 밀어 올렸을 때 막을 수도 없어요. 끊고 여기가 뚫리니까요. 네. 그래서 한 칸을 뛰게 되면 사실 아래쪽에 집이 나지 않고요. 이 중앙을 집을 지을 때 변 쪽이 약간 무너진 상태로 집을 짓게 되면 그 집은 웬만해서는 좀 크게 좀 집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고요. 변하고 동시에 좀 어우러져야 이 중앙 집이 좀 크게 되는 것이죠. 지금 상황에서는 어려울 것 같고 여기를 어느 타이밍에는 차라리 그냥 막아서 그냥 이 변 쪽과 이 변 위쪽을 조금 30초. 집으로 가져가는 하나, 이런 형태가 나을 것 같습니다. 셋, 넷, 다섯. 백이 상변 쪽으로 압박을 했고요. 아예 응수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보통은 이제 중앙을 밀어서 이곳을 나오는 게 보통이죠. 근데 이제 박영 구단 생각은 여기를 하나 절대 선수니까요. 네. 교환을 하고서 나오는 게 득이라고 판단을 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여기를 따내고서 계속 두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사실 둘 데도 없어요. 아주 30초. 초반이라면 하나, 하나 따내고서 이런 식으로 지키는 것이 넷, 좀 두텁고 넓게 두는 의미가 있는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미 많이 두어졌기 때문에 여기 지키는 것이 조금 발이 느리고요. 네. 이 단수치고 그냥 아예 살아버린다는 얘기네요. 굳이 나올 필요 없다는 건가요? 굉장히 좀 이거는 좀 냉정한 수라고 봐야 돼요. 하나, 둘, 셋, 사실은 보통 그냥 나오는 건데 다섯, 나와도 사실 일곱, 베개의 모양이 워낙 두터우니까요. 그냥 나오면 오히려 이런 거 당하고요. 못 살아있는 형태로 나와봤자 오히려 좀 백을 두어줄 수 있다라고 예. 판단을 한 것 같죠. 이럴 바에는 그냥 사는 게 낫다고 본 거군요. 네. 하나 더 이제 백이 둔다면 날일자나 뭐 밀어가는 건데요. 역시 이제 후수니까요. 백 입장에서는. 네.
이제 막더라도 흙은 선수를 뽑아서 다른 이제 큰 곳을 향하게 되면 막는 의미가 크게 없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주 이제 실리적으로 전혀 이제 30초. 나중에 하나, 이제 쫓길 염려 없이 둘, 셋, 완성을 했고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거기를 넣습니까? 흙도 끝내기가, 밀어가는군요. 끝내기가 들어가는데요. 지금 이 손으로 서로 손이 향하고 있는데 이미 끝내기 시작된 건가요? 그런 것 같아요. 여기를 늘었다는 것은 이 끊는 것까지 보고 있긴 한데 네. 글쎄요. 보통은 이런 자리 많이 안 늘거든요. 네. 일단은 좀 발이 느린 것도 있고 그리고 뭔가 흙이 중앙으로 하나 더 오더라도 막상 나중에 하나, 이곳을 단수 둘, 한 이 정도 더 왔을 네. 때 단수 치고 이 압박을 하게 되면 막상 또 여섯, 이 사활도 완성은 아니에요. 예. 네, 그래서 열, 보통 이런 것은 이제 번 두지 않고 남았습니다. 끊는 것을 아예 노리거나 뭐 흙이 하는 상황이 오게끔 네, 이렇게 두는 것이 보통이죠. 참 재밌는 게 두 신선이 만나서 그런 걸까요? 초반 두고 나니까 바로 종반이에요. 네, 중반이 없습니다. 벌써 이제 끝내기에 돌입을 한 기분이 드는데요. 일단 저는 여기보다는 이 자리가 훨씬 더 현실적인 그렇죠. 자리고요. 아. 여기는 뭐 둘, 그냥 뭐 셋, 아무리 못해도 한 넷, 20집은 되는 자리입니다. 다섯, 그냥 막히는 거. 여섯, 지금 일곱, 여기 안 봤고요. 끊어가네요. 그러니까 나영구단도 화가 났어요. 여기에 둬서 이거 좀 이제 받아달라고 했는데 나영구단이 여기를 안 받고 여기를 밀어버리니까요. 화가 나죠. 근데 AI가 갑자기 흙 쪽으로 확 기울었는데 분명 백이 우세했던 상황이었거든요. 네.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네, 같고요. 오류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10초. 하나, 수순을 봐야 될 것 둘, 같고요. 셋, 백이 이제 늘어두면 석점은 다섯, 여섯, 제압당한 형태 되는 건가요?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흑의 입장에서도 여기를 이제 삭감하는데 중점을 둬야겠죠. 네. 그리고 사실 이 자리를 너무나 두고 싶습니다. 네. 왜냐하면 여기 두게 되면 이 모양 완전 다 무너졌죠. 그리고 이 한 점을 잡은 형태 자체가 나중에 활용을 할 수도 있고 약간 압박까지 되기 때문에 정말 두고 싶은 자리인데 이 자리도 좋아요. 그래서 흙은 30초. 하나, 흙은 일단은 그래도 상변으로 가야 상변 할까요? 삭감이 먼저일 것 같은데 여덟, 여기를 밀어두고 이거는 밀어두고 간 것도 아니고요. 네. 날일자로 간 것은 일단은 상변 삭감은 아니에요. 백이 그 눈목자 정도 벌려두면 다 백집이다 우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두게 되면 여기를 붙이는 것이 아프기 때문에 계속 밀리거든요. 네. 그래서 큰 집이 안 나고요. 백의 입장에서는 여기 날일자 오면 한 칸을 뛰어야 돼요. 예. 그랬을 때 흙이 여기 삭감을 간다는 의미보다는 날일자로 한 발 더 왔기 하나, 때문에요. 미인 것보다. 둘, 여기를 밀어서 네. 아래쪽을 노리는 네. 것 같아요. 다섯, 네. 네. 백도 한 칸 뛰었고 흙도 밀어갔죠. 이제 한 발 더 나왔기 때문에 여기를 밀어가는 것은 당연한 판단인 것 같고요. 이제 박영훈 구단 생각은 중앙을 밀어서 좀 이 중앙의 백의 발전성을 줄이게 되면 딱 현세 판단이 여기서 그 짧은 시간에 나온 거죠. 상변을 백이 가져가더라도 중앙을 압박을 하고 마지막 큰 자리에 여기 가게 되면 이 실리의 전체적인 균형 자체가 흙이 우세하다는 판단입니다. 하나, 여기 집 둘, 내어줘도요. 아. 이거 왔을 때요. 넷, 그 얘기인 것 같아요. 여섯, 일곱, 여덟. 자, 중앙을 받았고요. 그러면은 흙도 지금 좌변을 갈 수 있는 건가요? 지금은 여기는 계속 둘 겁니다. 왜냐하면 한 칸 뛰었기 때문에 호구 치는 자세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막히는 뭐한 붙이는 것과 정도로 일단은 나오지 않을까요? 아닌 것의 차이가 네. 있군요. 일단은 지금 박영훈 구단 뜻은 여기 중앙을 두텁게 나오면서 공격을 하자는 의미보다는 중앙의 그 발전성을 줄이고 예. 그 백한테 이제 선택을 하라는 거죠. 여기를 와서 집을 지을지
아니면 이곳을 둘지. 둘 중에 하나는 그래도 흙이 가져가는 것이니까요. 네. 판단이 맞다고 보는 것 같아요. 중앙을 붙이고 나왔습니다. 이제 뭐 아직까지 결정은 안 돼서 형세 판단이 좀 어렵긴 하지만 여기를 대략적으로 가져갔을 때 이곳의 확정가가 30초. 하나, 한 30집에서 35집 셋, 사이거든요. 근데 다섯, 여기 오게 되면 일곱, 백의 전체적인 집균형 자체가 한 45집 정도예요. 덤 제외하고요. 그러면 흙은 이곳이 20집 정도고요. 26집, 30, 36, 40, 쉬운 집이 조금 약한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럼 백이 좀 재밌는 바둑인가요? 덤도 실리적으로 있고요. 봤을 때는 잘 어울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여기를 뭐 대략 그 정도로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 상황에서 흙이 젖히고요. 넷, 다섯, 뭔가 여기를 확실하게 여섯, 이렇게 집을 일곱, 짓는다고 보면 여덟, 이런 식의 아홉, 약점이 있기 때문에 집이 확실히 안 나고요. 네. 그런 점에서 조금 아직까지는 불확실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흙은 먼저 이 상변을 가죠. 네, 아직은 결정난 부분이 없어요. 집으로요. 네. 조금 더 봐야겠습니다. 우선 한 칸으로 상변을 물어봅니다. 그 들여다보는 자리가 좀 눈에 들어오기는 한데 네. 결행 가능할까요? 근데 여기를 두게 되면요. 저, 당장 하나, 뭐 이렇게 이을 거고 둘, 둘 때 넷, 아마 다섯, 여기를 맞고 여섯, 일곱, 여덟, 여러 가지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당장 끼우는 게 있기 때문에 두 점을 살릴 수 없거든요. 네. 여기 두면 단수 쳤어요. 두면 이렇게 환격이 되죠. 그래서 조금 모양이 사납기 때문에 결행하기는 어렵고요. 뒤로 늦춰받았는데요. 네, 조금 더 갑니다. 형태가 백도 좀 찜찜할 것 같긴 해요. 확실한 형태는 뭐, 예, 절대 아닙니다. 왜냐면 기본적으로 여기 둘 때 두면 뭐 늘어서 둘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네. 들여다보는 것이 있기 때문에 두 점이 잡히죠. 그러면 늘 수 없다는 얘기는 막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 항상 이렇게 버티는 거 가능하죠. 뭐 이거는 당연히 패로 두고요. 돌파가 상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다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넷, 그걸 봐야 돼요. 돌파가 되긴 되는데 여섯, 일곱, 그 상황이 만들어지면 과연 선수는 어느 쪽에서 가져갈 것인지. 좌변이 중요해서 네. 그런가요? 돌파를 하더라도 여기를 뺏겼을 때 균형이 맞지 않으면 돌파 안 한 것보다도 못 하거든요. 네. 어느 정도 하고서 그냥 여기를 오는 편이 조금 더 나을 수 있겠고요. 네, 그래서 박영훈 구단에게 좀 고민이 좀 이 장면에서 생길 것 같습니다. 아, 그래도 합니까? 자, 어떻게 할지. 일단 백은 막을 수밖에는 없는 거고요. 늘 수는 없어요. 예, 느는 거는 뭐 바로 보이기 때문에 네, 막는 것은 당연하고요. 여기까지만 해두고 펜은 남겨둘 수 있는 건가요? 이렇게 하고 이 자리를 안 두고 손 뺄 것 같지는 않고요. 예를 들어 이렇게 둔 다음에 여기까지 됐을 때 백이 이곳을 이제 들어올 수 있느냐 없느냐 일단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일곱, 여기를 두면 이제 그때 가서 흙은 교환이 조금 득이라고 판단하고 이 상황에서 고민을 좀 할 수는 있는 거죠. 네, 그 진행대로 일단 가고 있습니다. 자, 누가 선수를 줄 수 있느냐. 굉장히 중요하다 하셨고요. 일단 이 진행으로 간다는 것은 글쎄요. 이 형태에서 이 패가 된다는 얘기 같죠. 그리고 이런 모양에서 보통은 30초, 단수를 치는 것도 있지만 이런 데를 붙이는 것도 셋, 이제 맥점이긴 합니다. 근데 다섯, 지금은 이 한 점의 이 가치 자체가 예를 들어 늘어서 잡고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너무 좋은 자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네. 글쎄 그 맥점은 나오지 않을 것 같고 오히려 그냥 가장 솔직한 선택을 했습니다. 이거 된다는 얘기죠. 패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박영훈 구단은 여기 단수 치고 지금 위로 있겠다는 생각은 절대 아닙니다. 이건 뭐 넘어서 아무것도 아니죠.
그 끊는 형태가 됐을 때 흙도 패를 해야만 하는 건가요? 그냥 이어서 받을 그렇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어서 받을 수도 네. 있습니다. 예. 근데 이어서 받는 것은 여섯, 이 자체가 여섯, 약간 당한 일곱, 것이고요. 여덟, 좋은 자리는 이제 백이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네. 보통 모양상은 패를 하고 싶은데 뭐 패가 안 된다면 이렇게 가야겠죠. 근데 이건 나중에 막상 여기 밀리고 또 받아야 될 때 이런 데 뚫고 나오면 사실 뭐 그렇게 여기를 잡은 형태가 대단하진 않아서요. 나영 구단은 지금 상황에서 무조건 지금 패감을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이 패감이 흙이 이곳 이기기 위해서는 한 패감 따냈을 때 쭉. 있어야 되고 하나, 여기를 뒀을 때 여기 두고 셋, 그 다음에 느는 자체 패감 넷, 없습니다. 다섯, 이 따내는 패감 여섯. 여기 두 패감 가네요. 아, 갑니다. 있네요. 흙도 바로 있는군요. 뭐 생각도 안 하고 있습니다. 팩감으로 우허 쪽에 제법 나왔을 것 지금 같은데. 패감이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기가요. 지금 이 한 집이 이렇게 파워가 되는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여기를 뭔가 잡으러 갔을 때 그 다음에 둬도 이 한 집을 내면 사활이 안 걸리거든요. 뭐 젖히던가 하는 것도 팩감이 안 되는 건가요? 이렇게요. 30초. 이거는 둘, 한 팩감 정도 네.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 네. 늘었을 때 다섯, 사활이 걸릴 여섯, 가능성이 있네요. 일곱, 근데 한 팩감 여덟, 정도는 받아주고 그 다음이 좀 어려운데요. 글쎄요. 박영곤은 아예 생각도 안 하네요. 그리고 백의 입장에서도 여기를 먹여치는 팩감은 흙이 무조건 받아야 돼요. 두 네. 팩감은 나오고요. 조금 부담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자체가 여기를 잡긴 했습니다만 글쎄요. 좋은 형태는 아니라서 흙이 어떨지 모르겠네요. 여기 하나, 늘면 박영구단은 이 둘, 날짜가 셋, 넷, 다섯, 좋다는 얘기입니다. 여섯, 일곱, 백은 여기를 밀고 싶기도 하고 네, 여기네요. 밀어가네요. 두 선수는 지금 이마도 형세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네. 사실 여기는 밀고 이렇게 두고 나오는 자세가 워낙 좋아서 조금 네. 별거 없어요, 사실. 근데 백도 여기서 나왔을 때 흙의 다음 응수가 이런 데를 밀고 다시 여기 오게 되면 뭐 냉정하게 봤을 때는 상변을 뚫고서 큰 자리 왔기 때문에 실속은 그래도 흙이 가져간 거긴 하거든요. 예, 이런 형세 판단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30초. 하나 밀어둬서 하나, 날일자는 피하긴 했지만 그래도 셋, 밀어가는 게 넷, 집으로 굉장히 커요. 네. 네, 그래서 나오고 싶은데 이 자리가 좋아서 나가네요. 나갑니다. 이러면 흙도 그렇죠. 거기 밀고요. 왜냐면 여기가 단수치고 젖히는 게 사활이 걸리진 않지만 이 끊는 게 너무 아파요. 네. 받아줘야 된다면 여기가 일단 넘어가는 게 사라졌기 때문에 상황 봐서는 여기 나와 뚫는 것도 있고요. 이거 아니래도 그냥 밀었을 때도 조금 아파요. 자체가요. 이렇게 연결을 내야겠죠. 그러면 이제 중앙을 막히는 것도 남았고요. 자체로 좀 손해가 없습니다. 밀었고 30초. 늘면 하나, 둘,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셋, 네. 넷, 다섯, 나영구단이 여섯, 중앙을 봐선 당연히 일곱, 늘어야 될 것 같긴 한데 이 자리가 너무 보여서 열. 마지막 한 번. 자, 초읽기 사용하면서 마지막에 몰렸습니다. 자, 뭐 좌변의 석점머리던 간에 중앙에 두점머리도 있고요. 둘 다 네. 아프긴 하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서는 나영구단이 어떤 선택을 할지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느는 것 아니면 젖히는 것. 여기를 조금 더 강력하게 둬서 다음 수를 조금 통렬하게 보는 거죠. 흙은 여기가 급하니까요. 계속 이곳에서 좀 하나, 묶여 있을 수는 없거든요. 셋, 그런 점을 노린 것이 넷, 젖힌 것이고 다섯, 여기를 해야 된다? 그거는 두 점 머리가 너무 아프지 않습니까? 그래도 중앙 머리를 선택을 합니다. 포기하는군요. 자, 젖혀갔고요. 이제 흙은 중앙의 백도를 좀 압박하는 방법을 봐야 되는 건가요? 네, 여기를 이제 두 점머리를 두드려서요. 계속 이곳에서 주도권을 잡아가는 거죠. 어차피 공격은 안 됩니다. 왜냐면 뭐 젖히고 뒀을 때 끊어가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네. 이 정도라고 본다면 안형 자체는 뭐 사는 형태가 충분히 나오니까요. 주도권을 통해 뭘 얻을 수가 있을까요? 역시 이곳에 대한 이제 집이 나는 마지막. 날 수 있는 발전성, 하나, 삭감이죠. 둘, 방해하는 네. 정도군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역시 좀 끊어가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이제 단수치고요. 둘 때 있는 순간 위쪽 뚫는 게 생겼고요. 나와도 느는 게 선수가 되기 때문에 받아야 될 때 여기 뚫는 것과 이거 끊는 것을 맛보기로 해버리면요. 받아야 되죠. 나와 끊으면 여기가 끊었을 때 위쪽이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오히려 흙이 위험한가요? 그래서 지금 2단저 치는 것도 있었는데 2단저 치는 것은 백이 자연스럽게 느니까요. 네. 그 중앙 쪽에서 한 석집에서 넉집 안형이 생기는 것이 좀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차분하게 늘어뒀습니다. 이제 백이 혹으로 지키려면 지키라는 얘기죠. 이거는 이제 흑도 이 상황에서 뭔가 좀 다른 방향으로 손을 돌릴 수 있습니다. 네. 하나, 백도 둘, 사실 뭐 호구 치는 게 넷, 보통이고요. 다섯, 여섯, 조금 더 강하게 둔다면 미는 건데요. 여덟. 뭐 여기는 사실 늘어도 백 집 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득이라고 보기도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호구 치는 수를 선택했고 네, 두 신산의 만남에 저희가 기대했던 무대가 이제 서서히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어떻습니까? 박영훈 구단의 임전 각오를 지금 이행 중인 건가요? 반집 승부일까요? 형세 판단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굉장히 좀 미세하게 흘러갈 것 같긴 한데요. 하나, 이곳의 집이 셋, 박영구단 외에 넷, 자꾸 저는 이런 걸 먼저 할 것 같죠. 아, 백이 그거 찌르기 서로 전에 당하면 너무 먼저 할 것 같은데 이거 네. 안 하나요? 이거 상황 봐서 먼저 할 것 같은데 일단은 아낍니다. 위쪽에 이제 백의 집이요. 여기가 한 27집 정도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는 뭐 큰 집은 나지 않을 것 같고요. 일단은 한 석집 정도 보겠습니다. 30집이고요. 여기 한 8집 정도요. 아 근데 나중에 약간 조금 당하는 게 마지막. 있을까요? 하나, 둘, 그런 게 네. 7집 정도 네. 봐야겠네요. 네. 좀 자충관계가 있어서. 여섯, 37집이고 일곱, 여기는 아직은 여덟. 몇 집이라고 좀 단정 짓기가 좀 어려운 것이 애매하죠. 나중에 상황 봐서는 돌이 흙이 오면 뭐 좀 압박을 하면서 넘어가는 것과 동시에 보기 때문에 두텀까지 해서 한 10집 정도 볼 수 있는 형태긴 한데 확정가로 보면 그 정도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37집이었죠. 45에 여기 한 5집 또 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 대략 한 50집 정도? 50집이 약간 약할까요? 네. 네, 그 정도 같고요. 흙은 이곳의 집이 여전히 20집이고요. 27집 났고 37. 대략 전부 다 마지막. 합쳐서 한 하나, 47집 정도에 여기 약간 있네요. 네. 대략 네. 흙도 쉬운 집입니다. 다섯, 여섯, 일곱, 그러면 여덟. 역시 흙이 덤이 조금 부담스럽긴 하네요. 흙들 차례긴 한데요. 예. 이 기본 집 자체가 약간은 덤을 내기는 어려운 형태이긴 해요. 일단 흙은 이 쉬운 집 정도라는 집이 좀 굳어진 건가요? 아니면 늘어날 자리가 남아 있는 걸까요? 사실은 이제 흙도 이 중앙에서 보면 약간 늘어날 수는 그렇죠. 있는데요. 하나, 둘, 그 늘어나는 것이 네. 결코 100보다 다섯, 조금 높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100 쪽에서 오히려 이 변 쪽이나 중앙 쪽이 네. 늘어날 가능성이 있지. 예. 발전성은 오히려 100이 더 좋은 것 같고요. 근데 선수를 쥐었다는 장점은 있는데 그에 비해 이 자체 확정가 면으로 봤을 때 100이 앞서고 있기 때문에 이 바둑은 100이 좋습니다. 자, 지금 실전 끼워갔는데 여기를 뭔가 먼저 확인할 것 같았는데 오히려 조금 더 좋은 수를 보여준 것 같죠. 비슷할 것 마지막. 같기도 한데 어떤 하나, 점이 다른 건가요? 이거를 이렇게 한 네. 점을 무난하게 잡게 네. 되면 다섯, 여섯, 일곱. 이게 밀고 무난하죠. 밀고 근데 이제 쳤을 때 끼운 이렇게 형태네요. 되면요. 네. 여기를 둘 때 100은 당연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뭐 여기 끼워 있는 것도 선수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끼워져 있다면 들어오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네. 여기를 끼웠을 때 나중에 당연히 흑돌이 여기 오면 집이 손해가 되죠. 다른 게 있어서요. 백돌이 여기 있어서 여기가 공배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손해가 되니까요. 당연히 그 선택을 했고 근데 나영구단이 이렇게 반발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네. 이거 어떻게 두겠다는 얘기인가요? 아니 뒤로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받아도 이게 득입니까? 여기를 먼저 들어왔고 이곳을 잡은 거 대신에 두 집을 밀려 들어갔거든요. 네. 백집 쪽으로. 근데 마지막 지금 막아야 되지 않을까요? 둘, 여기 두면 또 셋. 들어가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또 들어가는데요? 그 전에 네, 교환을 하고요. 아니 지금 왜 막지 못했을까요? 설마 이 패 때문에 그랬나요? 아, 패가 있긴 했거든요. 근데 이건 흑도 부담이 굉장한데요. 이건 뭔가 좀 이상합니다. 막을 수 있었으면 무조건 막아야 되고요. 왜냐하면 흑이 여기를 막아도 흑은 덱은 이어야 돼요. 네. 근데 지금 찔러 들어가. 뒤로 다시 받아야 되는 건가요? 이거는 받으면 받을수록 두 집 손해인데요. 또 두 집 손해 봤습니다. 이럴 바에는 한 집을 잡는 편이 더 낫나요? 나왔죠. 요구로 집 차이 많이 나는데요. 네. 이 정리하는 법에 있어서 박영훈 구단이 좀 득점을 올리지 않나 싶은데요. 자, 이 이후의 형태는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극복 기원 KB국민은행 바둑리그 올스타 연승전입니다. 자, 나연 선수와 박영훈 선수. 이제 끝내기로 접어드는 바둑인데 우선 그 우상의 형태에서 흑이 좀 득을 본 것 같거든요. 네, 여기서 이건 백이 확실히 손해 봤습니다. 예, 제가 계획한 것과는 집 차이가 좀 나고요. 네. 하나, 여기로 계속 들어갔기 둘, 때문에 이건 셋, 보기에는 흑집은 한 집 차이가 나지만 다섯, 백집은 넉 집 차이 나거든요. 네. 물론 중앙에 두터움 차이는 있겠지만 여덟, 여기가 집이 많이 줄었어요. 넉집 차이라면 뭐 안팎으로 네. 흑이 한 집 이제 여기 차이가 나니까요. 뭐 두터움은 아직 집으로 계산하기 좀 어렵고 그렇다면 석집 차이가 난다는 얘기인데 근데 여기를 끼우는 게 워낙 좋아서요. 제가 좀 전에 개가했던 이거하고 비교하기는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 자체로 박영훈 구단이 끼우는 수가 워낙 좋아가지고요. 나연 구단이 마지막. 한 점을 잡는 하나, 판단은 둘, 조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셋, 이미 당했고 넷, 저는 궁금했던 것이 여섯, 여기를 일곱, 막을 수는 있었는데 그 여덟, 타이밍이 한번 오지 않았다는 것. 그게 네. 조금 아쉽네요. 일단 중앙을 박영훈 구단이 차지했고요. 역시 이제 중앙과 지금 변 쪽이 굉장히 좀 변수가 있어요. 발전성이 백이 많은 자리이기 때문에 흑집도 조금 만들면서 네. 백의 모양을 지을 수 있으면 가장 그것이 좋은 자리겠죠. 30초. 하나, 자, 이 빈 공간을 어떻게 정리하는 네. 법으로 내다보고 있을까요? 아, 굉장히 큰 자리. 백이 역으로 젖혔을 때 어마어마한 곳을 뒀습니다. 생각보다 큰 자리입니다. 이것까지 다 이제 할 수 있는 자리죠. 네. 그렇게 되면 여기가 자체가 이 단수친 거와 비교했을 때 이 모양이 되면 여기만 한 7집 정도 차이가 납니다. 흑집만 7집이고요. 백도 젖히게 되면 여기 한 석집 나는데 지금 그것도 없어졌어요. 그러면 이거는 마지막. 그냥 하나, 그 후수 10집이라고 봐야 돼요. 네. 그리고 두는 순간에 여섯, 일곱, 뭐 전체적인 백의 안형 차이도 있을 거고 여기뿐만이 아니라 이런 데 붙였을 때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후수한 10집이 훨씬 두터운 한 12, 집 정도 되는 그런 곳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백도 그럼 좌변 먼저 가야 될까요? 이제 여기를 두는 것도 큰 자리긴 한데 그에 못지않게 흑이 중앙을 두는 게 커요. 그래서 뭔가 중앙을 지금 선수 비슷하게 하나만 할 수 있으면 그 자리가 좋은 자리 같은데 네. 그럼 만약에 뒀을 때 흑이 한 칸 띄워버리면 10으로는 참 이 자리가 큰 자리거든요.
중앙을 받아준다는 보장이 없다 네, 보니까. 그래서 하나, 뭐 중앙을 두고 여기 뺏기면 실속이 오히려 없을 수도 네. 있고요. 다섯,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이제 와. 아예 다른 쪽으로. 사실 이런 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 좋은 자리예요. 예를 들어 흙이 오기만 했어도 바꿔서 여기에 약간 집이 좀 생기죠. 그리고 붙이는 압박도 좀 볼 수 있고요. 네. 뭔가 여기 전체 중앙을 노릴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데요. 이거 오게 되면 뭔가 좀 완벽한 완성의 형태를 취하면서 또 이런 자리를 한 반 정도 선수할 수 있는 예. 상황을 만들 수 있죠. 둘, 그리고 셋, 이런 데를 막았을 때도 보기보다 굉장히 두터워요. 그렇네요. 일곱, 여덟. 아, 큰 자리 갔어요. 네. 큰 자리예요, 그곳은. 이 자리보다도 중앙이 컸던 건가요? 아, 큰 자리입니다. 역시 이제 그 1월에 열렸던 두 기사의 대국에서 시종 나영 구단이 유리했지만 박영 구단이 그 바둑을 따라잡은 이유는 그 열붐을 버티면서 계속 집으로 밀고 나갔거든요. 네. 큰 자리를 차지하면서 그 열버지는 것을 모두 다 타개하고 결국에는 이제 승리를 거뒀는데 오늘도 약간 지금 불리함을 계속 그 네. 실리적인 수를 통해서 네. 좀 해법을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계속 집으로 지금 따라가는 거예요. 나영 구단은 그에 비해서 그 약간 좀 발전성을 보는 두터운 수를 선택을 하고 있고요. 그것은 아마 나영 구단이 아주 약간이라도 형세를 좋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중앙의 수들이 나오는 것 같고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받았습니다. 정말 두텁게 두텁게 두죠. 받아두네요. 좌변을 한 번 더 들어가는 것도 큰 자리일까요? 여기요. 예. 여기는 뭐 더 들어가기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왜냐면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이제는 안 받아줍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는 들어가는 것은 이제 끝내기 때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중앙을 두긴 둬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중앙이 좀 어렵긴 합니다. 어딘지 네. 전혀 안 보여요. 사실 이 하나, 둘,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박영 구단의 네. 강한 점이 지금부터입니다. 네. 이제 약간 이제 끝내기 들어가긴 하는데 뭔가 그 선택의 기로 여기도 큰 자리인 것 같기도 하고 여기도 큰 자리고 그 선택도 있고 이제 실리적인 선택도 있지만 두터운 면으로 봤을 때 선택도 있어요. 그것을 이제 판단력이 좋은 거죠. 네. 이제부터가 박영 구단의 이제 무대가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모양이 진행이 되고 나서 어려운 부분이 사라지면 그때부터는 나영 구단이 더 힘을 발휘할 겁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박영 구단이 오늘 이 바둑을 승리하려면 지금부터 뭔가 일곱, 힘을 내야 돼요. 네. 여기서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뭐 이 자리를 받는 것은 지금은 왜냐면 따내고요. 그 다음도 안 받습니다. 따내고요. 이렇게 되는데요. 아, 한 수를 두고서 지금 보시면 한 5집에 한 따낸 것까지 비교하면 이게 한 마지막 8집 정도 하나, 둘, 득을 네. 본 거죠. 네. 넷, 다섯, 여섯. 아, 어차피 이건 따내는 거니까 한 7집 정도겠네요. 근데 지금 7집짜리는 사실 여기 말고도 뭐 중앙만 둬도 그 정도 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잊지는 않을 것 같고요. 나중에 그 귀가 좀 당하는 건 남아 있는 건가요? 아니면 완생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이제 여기는 이 형태가요. 단순히 있고 이렇게 이제 공배가 채워졌을 때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여기를 두면 있게 되면 여섯, 이렇게 가서 일곱, 네. 한 집을 내더라도 이렇게 비게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를 단수 치는 것 자체를 이을 수가 없는 거죠. 백은 후퇴를 해야 되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여기는 지금 상황으로 보면 6집이 채 나지 않습니다. 네. 두텁게 이 꽃을 막았습니다.
아래를 이어서 받는 것보다 좋은 자리군요. 이런 자리도 참 나연 구단이 30초. 잘 두네요. 하나, 잘 찾아냅니다. 둘, 여기는 사실 흙이 어떻게 둬야 되는지 고민을 해야 될 곳인데 백이 이 자리 뒀잖아요. 네. 이 자리 놓고 보니까 여기를 흙이 먼저 뒀을 때 나가는 게 있어요. 그러면 뭔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때 따내요. 받아야 되죠. 막는 것도 있고 막지 않더라도 눈목자를 달릴 수 있는 형태가 분명히 있긴 한데 막고서 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못 가요. 그렇다고 보면 이 자리를 선수로 당하면 여기 흙이 아래쪽 처리하기가 굉장히 편해집니다. 네. 놓이고 보니까 굉장히 두텁네요. 그렇네요. 박영훈 구단도 이 자리 다 하고 나서 그거 30초. 했어야 되나 둘, 라는 생각이 지금 좀 들 것 같습니다. 다섯, 약간 지금 다음이 어려워졌어요. 워낙 좋은 자리 당해서. 여덟, 아홉. 자, 우선은 중앙을 두텁게 눌러 막았습니다. 잠시 시간을 멈춰 세우고 자리를 비우는 박영훈 구단이고요. 정말 두 선수 모두 눈에 안 보이는 자리를 네. 잘 찾아냅니다. 이런 부분이 참 끝내기가 어렵거든요. 뭐 사실 이런 부분 말고 뭐 끝내기가 뭐 몇 집이냐 뭐 어떤 부분 이제 놓고 비교하는 거에서 있어서는 사실 프로 기사들끼리도 뭐 그렇게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조금 다른 얘기예요. 이 중앙 부근에서 그 상대의 두터움이 있는데 그 두터움을 최소한의 집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는 건지. 예. 그리고 내 돌이 좀 그러면서 열버지지 않게 만드는 게 중요하겠죠. 내 집도 지키고 내 상대 집도 조금 삭감을 하는 그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박영훈 구단의 판단은 뭔가 여기를 밀어서 단수 이런 거 압박이 있기 때문에 사실 보통 받아주는 겁니다. 근데 받아줬을 때 악수가 되긴 하는데요. 지금 판단으로 봤을 때는 여기에 돌이 오는 편이 다음에 이곳을 이 좌중앙 쪽을 갔을 때 확실히 득이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런 판단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민원수를 선택을 했고요. 순간적인 판단에 백돌이 여기 왔기 때문에 여기는 계속 뭔가 백돌이 와도 크게 불어나지 않는다고 본 거죠. 그럼 백도 받아야 할까요? 이제 워낙 좀 아프기 때문에 이곳이요. 형태가 좀 네. 무너지는 것 같기도 한데. 느는 것도 두텁고요. 예. 셋, 넷, 다섯, 여섯. 보통은 받긴 받아야 돼요. 여덟. 네, 네. 받습니다. 이 상황에 따라서 사실 이런 것도 이제 교환을 생략을 할 수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참 지금 어렵네요. 근데 할 수는 있어요. 하면 받을 겁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안 하네요. 안 합니다. 아래쪽을 붙였습니다. 이거는 이제 설명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이 하나 교환 자체로 조금 득이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네. 그것은 흙이 아래쪽으로 지킬 요량이었다면 이게 이렇게 되면 백도 이런 식으로 지을 수가 있는데요. 짓기 전에 여기를 한번 밀어둬요. 그러면 절대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이 미는 교환이 두터움으로 작용을 해서 백집을 지었을 때 좀 크게 만들 수 있다. 이런 이제 계산이 쓰게 되면 박영훈 구단 입장에서는 이 교환이 득이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워낙 깊이가 깊어서 그 두고 난 이후에도 한참을 바라보게 돼요. 네. 근데 뭐 설명을 하고 있긴 하지만 좀 어렵긴 합니다. 예. 그 의미를 좀 파악하는 정도고요. 사실 막상 이제 저보고 두라고 하면 실전에 여기 두고 이렇게 둘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좀 마지막. 예, 거의 못 둘 것 같아요. 예. 네. 셋, 넷, 다섯. 어느 순간 종반이 들어서면서부터 바둑을 바라보는 눈이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네. 진짜 오늘은 정교한
부분 끝내기를 마음껏 감상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네. 이 끝내기 부분도 오늘 바둑은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사실 네. 지금 두어지고 있는 수순들도 이 두 선수가 초읽기로 선택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지금 나영 구단도 여기를 젖히는 것은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고요. 근데 여기 젖혔을 때는 뒤로 막을 수는 없어요. 이 단수가 워낙 아파서. 그 다음에 패를 들어가지 않으면 이거는 애초에 여기 둔 의미가 완전히 박영구 구단 입장에서는 이상하기 때문에 네. 뭐 당연히 반발이 들어가는 것이고 마지막 하나, 이 상황에서 나영 구단은 그냥 셋, 뭐 무난하게 다섯, 받아두나요? 여기를 늘겠죠. 아, 이어두네요. 이어줍니까? 오히려 위쪽에 나가는 것을 조금 별거 없게 생각을 하네요. 네. 근데 사실 여기 나가는 거 조금 아픈 자리긴 하거든요. 나갔을 때 백이 받아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여기 나가게 되면 지금 아래쪽을 좀 당하니까 그것 때문에 오히려 막으면 30초. 그때 꽤 맞겠다라는 네. 얘기입니까? 네, 다섯, 근데 왜냐면 맞고 난 다음에 이 자리는 조금 아픈 곳이긴 해요. 예. 그 이유는 아홉, 이제 여기가 이런 자리가 선수가 되고 여기를 아니 막네요. 막아두네요. 이것을 이제 지나가긴 했지만 나가고 난 다음에 이게 들여다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 형태가 되면 여기가 다 끊깁니다. 예. 박용훈 구단 거의 다 쫓아간 것 같죠? 막대가 중앙에 위치해 있네요. 네, 뭐 여러 이유가 있었겠지만 일단 여기서 좋은 수가 나온 것이 한 가지 요인이고 네. 나영 구단이 분명 패에 부담은 있었지만 두 집 손해를 분명 본 거거든요. 막아서 버텼어 줬으면 박영구 구단이 사실 다섯, 패를 들어갔을지가 굉장히 의문이긴 한데 여덟, 아홉, 예, 그렇다고 보면 거기서 두 집 차이 났죠. 네. 예. 어떨 때 보면 눈에 안 보이는 자리를 선택하고 어떨 때 보면 가장 쉬운 끝내기 자리를 찾아가기도 하고요. 네. 뭐 전체적인 부분에서 완급 조절이 있듯이 네. 박영 구단의 끝내기 솜씨도 완급 조절이 되는 것 같아요. 예, 강하게 둘 때는 두고 좀 실리적인 냉정한 선택을 할 때는 냉정하게 두고 여러 방면에서 정말 하나, 둘, 마무리 부분은 네. 참 배울 게 많습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 자리 아까 얘기했던 자리인데 정말 좋은 드디어 자리예요. 놓아지네요. 이제는 뭐 여기를 다 정리했기 때문에 이곳이 가장 넓고 큰 자리가 됐죠. 네. 그리고 박영 구단이 이수로 여기 올 수 있었는데 안 갔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완전히 이제 실리적인 선택을 했죠. 그래서 뭐 나영 구단도 어쩔 수 없이 왔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는 막아두네요. 그 자리는 조금 아프다고 본 것 같습니다. 백도 지키는 쪽일까요? 둔다면 여기를 늘어야 되는 건지 날일자인지 조금 고민이 되긴 해요. 근데 예.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이 날일자도 굉장히 일리가 있어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느는 것은 여기 뭐 전혀 영향이 없고요. 흙이 한 칸을 띄었을 때 이 한 칸의 자세가 그 다음이 좋기 때문에 마지막. 하나, 모양상으로 본다면 오히려 날일자가 넷, 올바른 수이지 않을까 다섯, 싶어요. 여섯, 여기를 붙일 수도 일곱, 없고 젖힐 수도 여덟. 없거든요. 그래도 늘어두네요. 역시 두텁게 둡니다. 근데 이 판단도 사실 저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날일자로 두면 흙이 다음에 어디를 뒀을까 좀 궁금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다음이 쉬워요. 그런가요? 한 칸 뛰죠. 근데 날일자 오게 되면 붙이는 한 칸 뛰는 자리를 그냥 끼워버리거든요. 그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네. 자, 한 수 두어질 때마다 막대가 왔다 갔다 한다는 건 네. 반집 승부일 때 저는, 이런 네, 모습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여기를 박영훈 구단이 들어가는 순간에는 왠지 반집 승부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지금 바둑도 굉장히 미세하게 마지막.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 둘,
구자리가 또 큰 자리군요. 큰 자리예요. 이게 보기보다 어마어마하게 큰 자리입니다. 붙였을 때 여기에 집이 한 집밖에 안 나요. 근데 막는 순간에 여기 넉집이 났죠. 네. 따내는 거 있죠. 이거 받아야 됩니다. 이어서 이미- 받을 수는 있네요. 예, 이미 여기서 5집, 6집 사이로 끝내기를 했고 네. 이어서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문제가 좀 있어요. 단수를 치고 여길 치받게 되면요. 30초. 하나, 막으면 붙여서 수가 나고요. 셋, 넷, 여기를 젖히게 되면 다섯, 이 상황이 이곳을 끼우는 자리가 좀 생겨요. 아홉, 이 두 텀까지 있습니다. 여기를 이 자리 손 뺐죠. 근데 네. 끼우고서 이곳을 나오게 되면 이곳이 수가 나 버립니다. 단수니까 그렇네요. 큰 수가 나죠.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이제 한 5집, 6집 그 정도가 아니라 따냈을 때 박영훈 구단이 엄청 고민을 해야 되는 네.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집으로 더 클 수가 있겠죠. 중앙에 끊기는 형태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네. 신경을 마지막. 써야 되겠고요. 둘, 셋, 넷, 다섯. 일단 여기를 하나 물어봤고요. 네. 이건 받아줬습니다. 이 따내는 게 이거 굴복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하죠? 아래를 굴복을 한다면 이렇게 해야 됩니까? 너무 아픈 자리긴 한데 이렇게 일단은 못 보겠습니다. 예. 형세 판단을 위해서 네. 이곳에 집이 따낸 게 있었죠. 근데 아래를 끊어가는 게 지금 여기요. 가능한 건가요? 나가게 되면 이제 일단 단수 치고요. 이렇게 2번 단수 칠 수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연결한다는 건가요? 따내거나 있거나 해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백은 못 살아 있습니다. 둘, 아래가 못 살아 있기 때문에 네. 이한점이 살아오게 되면 위쪽 뚫는 것도 생기고요. 그래서 일곱, 나가기는 어렵고요. 그냥 받는 정도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때 따내겠죠, 아래로. 이거를 하기 위해서 위쪽을 끊어간 겁니다. 굉장히 기분 좋죠. 그리고 이거는 박영훈 구단이 단수를 칠 때부터 이 끝내기를 하기 위해서 위쪽에 좋은 자리를 포기하고 이 단수를 한 겁니다. 이 단수가 단순 보여줬던 것보다 네. 훨씬 큰 자리였군요. 그러니까 여기 아래쪽에 끝내기를 백이 다음에 하고 두는 것도 크지만 네. 그 다음에도 좋은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보고 둔 겁니다. 와. 굉장하죠. 일단 여기를 이렇게 당하는 순간에 나영 구단은 이 자리를 보기가 싫어요. 둘, 왜냐하면 둘 데가 네. 없거든요. 넷, 다섯. 이어서 여섯. 받는 것도 네, 둘 데가 없어서 보기가 싫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오히려 이제 흙이 이제 네. 숙제를 내줬어요.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문제의 장면이 왔습니다. 여기를 무난하게 받는다면 이렇게 받는 것이고요. 이거 이을 수가 있습니까? 손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이거 박영훈 구단 판단 잘해야 됩니다. 왜냐면 그렇죠. 예, 이해야 돼요. 네. 뒤로 받아야 되는군요. 이거는 이 뒷마 때문에 중앙이 뚫리게 돼 있는 게 남아 있으면 이거 열버서 안 돼요. 그러면 이 결과로 보면 백도 우상에 막았던 자리가 어마어마하게 큰 자리죠. 몇 집이라고 봐야 되나요? 들어갔을 때 흙이 여기가 자체 7집이었고요. 지금은 넉집 났고요. 자체 석집 차이 나죠. 백이 불어나온 것은 여기만 넉집이고 따내고 따내서 9집이 됐고요. 이거는 나중에 마지막. 이거 하나, 여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네. 넷, 한 9집 정도 되는 자리를 지금 다섯, 둔 겁니다. 여섯. 신산들의 끝내기 정말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단순히 보면 이거는 한 5집까지 끝내기였는데 네. 나영 구단이 이 뒷마까지 보고서 후퇴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여기를 한 9집을 본 거죠. 뭐랄까요? 한 번씩 지금 주고받는 네. 그런 끝내기의 스킬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렇게 됐을 때 위아래로 따져보면요. 누가 더 득을 본 걸까요? 글쎄요. 무상과 하변에 있어서 하나, 둘, 뭐 아직까지는 뭐 누가 득을 봤다고 네. 보기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뭐 홈백 모두 좋은 끝내기를 하고 있어서 여덟. 앞으로 누가 더 찾아내느냐 네. 싸움인가요? 일단 개괄을 한번 해보죠. 예, 뭐 굉장히 미세한 승부가 예상되지만 네. 여기가 18집이에요.
20집, 20넉집, 26집이 났고요. 이곳은 하나 따냈습니다. 27집, 30초. 30섭집, 하나, 35, 둘, 셋, 39, 다섯, 40, 여섯, 40넉집. 일곱, 여덟, 아홉, 55집 정도 봐야 될 것 같고요. 흙은요, 여기가 19집 정도 났고요. 22, 28, 30, 35, 40, 마지막 하나, 둘, 셋, 쉬운 석집, 55, 다섯, 여섯, 일곱, 58, 62집 정도. 일부러 맞추신 건 아닌 거죠. 지금 딱 7집 차이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지금 변수 제가 개각하기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네. 여기가 지금 어떻게 되는 지금 끼워왔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이 승부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뭐 여기서 뭐 그렇게 큰 변화가 하나, 일어나지 않는다면 미세하게 갈 것 네. 같고요. 넷, 누군가가 또 여기- 찾아낸다면? 네, 이 부분에서 정리가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무난하게 간다면 반집 승부 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 저는 여기에 대한 지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여기를 지금 끼워갔습니까? 이걸 어떻게 두겠다는 얘기예요? 단수 치겠다는 얘기인가요? 단수 치고 그냥 여기를 뚫어버린다는 얘기네요. 이걸 했다는 건요. 이걸 단순히 끼우고 이으려고 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전혀 끝내기가 아닙니다. 100의 이 자리가 더 좋은 자리죠. 근데 단수 치고 넘어간다고 해도 흙이 집이 늘어나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뚫었을 때 여기가 좀 두터워진다고 판단을 한 것 같죠. 근데 이거 아니면 일곱, 별로 둘 여덟, 이유가 없는데요. 아홉, 열, 마지막 한 번 남았습니다. 자, 박여운 구단도 초읽기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거기를 먼저 들어가요. 먼저 믿는군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여기를 먼저 들어갔을 때 막으면 이거 끼우면 이거 두지 않고 늘어서 여기가 네. 손해니까요. 손해 먼저 보지 않고 이곳을 먼저 두게 되면 받을 수밖에 없을 때 밀어서 막으면 그때 단수 치고 뚫겠다. 라는 얘기죠. 여기 한번 먼저 들어갔기 때문에 단수 치고 이 교환을 당해도 이 교환이 득이란 얘기죠. 오히려 역으로 당할 수 있으니까요. 네. 마지막 하나, 와.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따냈어요. 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지금 이렇게 막으면 흙이 의도대로 가거든요. 네. 따냈고요. 여기를 끼우는 게 생겼고 한 점을 잡는 게 생겼습니다. 근데 흙이 위험하게 생각하는 건 역시 이 끼움수죠. 끼웠을 때 이 패입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될 것 같고 여기는 두 번 연타했기 때문에 굉장한 이득을 보기는 봤는데요. 섣불리 예측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여기를 봐야 돼요. 이걸 지금 나영구단이 끼워가는 건지 네. 그냥 단순히 한 점을 끊어 잡는 정도로 이 진행의 득실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셋, 근데 왜냐면- 시간 여유가 얼마 없죠. 다섯, 손해를 많이 봤어요. 또 일곱, 여덟, 그냥 끊어 막아가는군요. 막아갑니까? 왠지 좀 흙이 기분을 냈을 것 같은데. 이걸 막아가요? 이 결과는 흙이 여기를 하나 들어온 결과고 백이 이곳에 돌이 하나 왔는데 이 먹여치는 교환은 당연히 악수죠. 여기가 약간 그래도 흙이 좀 깔끔하게 된 거 아닙니까? 깔끔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네. 이곳이 백이 조금 얇아진 것 같습니다.
약간이라도 흙이 마지막 득점을 올린 것 같죠. 둘, 셋, 넷, 다섯, 지금 여섯, 반집이 상당히 네, 소중하고요. 받아야 되고요. 아마 나현 구단도 그렇고 박영 구단도 그렇고 단순 그냥 반집 정도의 계산을 내다보는 게 아니라 마지막 하나, 그 둘, 세분화해서 셋, 쪼개서 넷, 더 그 끝내기를 다섯, 들어가고 있을 것 여섯, 같거든요. 네, 일곱, 여덟, 따냈고요. 네. 현실적으로 큰 자리를 선택을 했죠. 네. 글쎄요. 근데 저는 이 끝내기의 달인들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패 나오는 형태가 있으면 네, 굉장히 어려워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어렵죠. 예, 당연히 뭐 패라는 부분은 워낙 어려운 상황이라. 네. 근데 워낙 판단력이 두 기사 좋기 때문에 특히 아, 이런 더 패 잘하지 않을까요? 네. 근데 여기가 저는 네. 조금 어려웠던 네. 부분이 예. 왜냐면 다섯, 이게 과연 여섯, 이을 수 있는 일곱, 형태인지 여덟, 아. 저는 이게 약간 좀 이런 식으로 교환이 되네요. 그러면 뭐 흙이 손해 봤을 리는 전혀 없네요. 왜냐면 여기가 따내져 있는 왜냐면 여기가 지금 도도 100이 이겨야지만 득을 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하나 따눠져 있는 거는 이렇게 교환되면 뭐 전혀 손해가 없고요. 저는 만약에 여기를 이었을 경우에 이 교환을 마지막 단순히 이렇게 해주고 하나, 있게 되면 여기는 둘, 살아 있어요. 셋, 이런 치중을 가도 넷, 다섯, 입구자 가게 되면 예. 살아 있는데요. 일곱, 문제는 여덟, 좀 아홉, 따냅니다. 그래서 좀 지나가긴 했는데 여기 이어져 있지 않을 때 먼저 치중 가면 사활 자체가 조금 백이 받기가 어려웠을 것 같은데 이거는 나연 구단 입장에서는 네. 뭐랄까요 귀의 그 뒷맛의 찝찝함이 약간 해소가 된 상태로 끝내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마음 편하게 지금 끝내기에 돌입을 할 수 있거든요. 오히려 다른 이 곳을 부분은 네. 박영훈 구단이 약간 하나, 나연 구단을 둘, 즐겁게 해준 것 셋, 같아요. 넷, 가려운 데를 긁어줬어요. 네. 일곱, 여덟, 아, 이 자리도 큰 자리군요. 자, 나현 구단 부담 없이 재미있게 두겠다라는 얘기를 했지만 네, 뭐 바둑 내용 자체는 뭐 이렇게 전투적으로 흘러가진 않았고요. 네. 근데 뭐 아주 끝내기 들어가는 시점에서부터는 굉장히 한 수 한 수마다 배울 점이 많은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신산들의 하나, 격돌이다 보니까 서로 셋, 그런 뭐랄까 넷, 신경전 네, 없지는 않을 여섯, 있을 수밖에 예, 없을 것 그렇습니다. 같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전투 바둑도 물론 시원시원하고 재밌는데 이렇게 이제 집바둑으로 가면서 이 끝내기를 잘하는 기사들이 바둑을 두게 되면 이것도 그냥 보는 재미가 정말 예, 재밌죠. 아주 아기자기한 맛이 있죠. 집바둑도요. 박영훈 구단은 뭐 시작 전부터 끝내기 승부 기대를 해본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고. 네, 마음 먹고 나온 것 같아요. 오늘 예. 반집 승부를 기대해 본다는데 그거는 이제 본인이 이기겠다는 얘기겠죠, 반집을요. 셋, 넷, 다섯, 그동안의 만남에 있어서 물론 4대 4기는 하지만 그 개가 승부가 나왔을 때는 나현 구단이 다 가져갔기 때문에요. 네. 네, 뭐 그런 데이터 면에서는 박영 구단이 정확히 알고 있을 겁니다. 예. 본인이 생각하기에 한 번도 못 이겼다는 걸 더 잘 알고 있어요. 예. 네. 거기도 이제 여기 나가는 끝내기가 성립을 하네요. 아. 끊으면 뚫어서 맛보기죠. 넉점 잡히거나 여기가 다 마지막. 끊깁니다. 하나, 나갔을 때 둘, 뒤로 호텔을 해야 되는데요. 넷, 다섯, 문제는 여기가 이제 들여다보는 게 있어서 선수란 얘기죠. 여덟, 아홉, 그러면은 100이 이었을 때 흑이 받아야 된다는 건가요? 네, 지금은 받아야죠.
왠지 그냥 받진 않을 것 같은데 좋은 방법으로 받아볼 수 있을까요? 지금은 그래서 받긴 받아야 돼요. 왜냐면 안 받으면 그냥 꼼짝없이 잡혀가지고요. 네. 셋, 넷, 뭔가 활용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일곱, 네, 아예 없습니다. 없나요? 네. 지금 패를 여기를 들어간 다음에요. 어, 이거를 패감으로 쓰겠다는 얘기네요. 아, 단순히 잡게 되면 여기가 워낙 크니까요. 이것도 이제 날카롭게 패감 하나를 득을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 한수 한수 수순이 그냥 두는 법이 없죠. 네. 이건 뭐 사실 당연히 손 따라서 이어야 되는데 이은 다음에 여기 패를 고민하겠죠. 그러고서 이제 후회를 합니다. 마지막. 먼저 들어갈 걸. 하나, 예. 셋, 넷, 자, 따냈고 두 점을 있는 자리를 이 팩감으로 사용을 하고 싶다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제 흙도 팩감이 있는지 찾아봐야 할 텐데 뭐 100이 들어갔다는 건 없다는 얘기겠죠? 이만한 가치의 패감이 없다고 판단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곳을 패를 못 이기게 되면 마지막. 하나, 굉장한 손해거든요. 네. 예, 그래서 셋, 넷, 패감에 자신이 다섯, 있는 것 여섯, 같아요. 일곱, 여덟, 그 두 선수가 끝내기를 하다 보니까 뭐 당연한 자리를 돕겠거니 하고 그냥 감상을 하게 돼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한국 바둑을 대표하는 신산들입니다. 네, 믿음이 좀 있습니다. 예. 나연 구단은 여기 패를 이제 흙이 굴복을 하게 되면 이것도 있고 한 점 이제 살아가는 게 있으니까 박영 구단 입장에서는 둘, 여기를 붙이던 치받든 뭔가를 두긴 둬야 돼요. 뭐 다섯, 따낼 수도 여섯, 있겠네요. 일곱, 이 교환을 하나 하겠다는 것 같아요. 물론 아래쪽은 이거 교환해두면 득이죠. 여기서 정말 팩감이 없는 건가요? 뭐 물론 이제 이런 건 받아야 돼요. 이건 받아야 되고. 아, 네. 백 입장에서도 팩감을 쓰겠죠. 뭐 이런 것도 쓰고요. 중앙에 팩감도 있고요. 네. 여기도 받아야 됩니다. 아, 마지막. 하나, 눈에 보이는 팩감 자체는 백이 확실히 많습니다. 네. 다섯, 여섯, 일곱, 그거는 받아야 되나요? 약간 고민을 워낙 큰가요? 고민을 잠깐 하긴 할 것 같아요. 이건 왜냐면요. 두 군데 모두 굉장히 큽니다. 왜냐면 여기를 두게 되면 이건 무조건 받아야 되고요. 자체만 해도 여기 집이 안 난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여기가 백이. 한 집 반이 나기 때문에 여기가 뭐 5집 반이 깨졌어요. 선수로요. 깨진 그리고 것만요. 예, 여기가 또 남아서 네. 이것도 집으로 네. 보면 석집이거든요. 네. 여섯, 그러면 거의 9집을 선수로 당했기 때문에 이거 받아야 되네요. 맞네요. 뭐 아까도 얘기를 드렸지만 당연한 자리를 돕겠거니 네. 하고 바둑을 바라보게 됩니다. 보면은 좋은 자리 찾아내는 그 부분의 그 기술들을 마지막. 보여줬는데 이 둘, 신산들만의 셋, 티키타카가 있어요. 다섯, 한 번 누군가 여섯, 보여주면 일곱, 상대가 또 보여주고. 여덟, 네. 아홉, 그런 장면이 오늘 글쎄요, 딱 눈에 보이는 것은 위쪽에 여기와 여기였죠. 네. 아래쪽에 서로 이제 위아래를 한 번씩 이제 가져갔고 그리고 역시 이것을 이제 중앙을 빠져나오는 부분에서도 약간 미묘하게 서로 이제 허용할 건 허용하고 이제 뺏길 수 없는 자리는 차지하고 다른 자리를 감수하는 이런 게 계속 좀 보이는 그런 바둑이었습니다. 네. 마지막. 하나, 둘, 지금 셋, 좌변 팩감도 뭐 무조건 받아야 되죠. 여섯, 일곱, 여덟, 어, 아홉, 아, 네. 약간 손길이 이상해서 뒤를 돌려나 했습니다. 자, 결국 따내는 자리로 착수를 했고 백도 패를 따낼 테고요.
흙이 그냥 받아줄까요? 그러니까 팩감을 써볼 수 있는 데까지는 써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 지금 분명 박영훈 구단, 나영 구단 마지막. 미세한 승부라고 하나, 100% 확신하고 있어요. 근데 네. 네. 이런 거를 당하게 되면 이게 애초에 박영훈 구단이 계산했던 거와는 이거는 분명 이 계산에 넣지 않았던 거거든요. 이거는 당할 수도 있지만 꼭 당하지 않는다라고 봤을 거예요. 근데 이걸 당하면 약간 기분 나쁘니까요. 지금 팩감을 쓰면서 버틸 수 있는 데까지는 버틸 겁니다. 마지막. 진짜 정교하게 박영훈 구단이 계산하기 때문에 네. 사실 저는 이런 거 네. 별로 다섯, 크게 신경은 안 써요. 여섯, 그 일곱, 개가하거나 미세한 여덟. 밭 둘 때 네. 이거를 뭐 지금 당해야 되는 게 반반인지 뭔지까지는 이걸 안 쓰는데 박영훈 구단 입장에서는 이거는 백 입장에서도 하기 힘들다라고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지금 버팁니다. 아까 우변에 끊어가는 팩감이 있다고 하셨고 중앙 찔러가는 자리 있고요. 네. 그러고 보니까 막상 두 개로 감당이 되는 또 건가요? 팩감이 많지가 마지막. 않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흙이 확실하게 쓸 수 있는 거는 확실한 것만 보면 또 이런 자리는 뭐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 네. 여기를 받았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받아야 되고요. 한 팩감은 나와 있죠. 지금 사실 귀의 팩감도 근데 여기가 조금 쓰기가 네. 좀 끝내기가 남아 있어서 그런 건가요? 이게 다른 팩감은 손해가 될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쓰는 거는 이거는 넷, 이 자체로 봤을 땐 손해가 아닐 수도 있는데 다음에 입고 나서 백이 지켰을 때 대손해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뛰는 것도 확실한 팩감이 안 되고 네. 이러면 좀 부담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팩감을 이렇게 써버리기에는 자체로 대손해고요. 마찬가지로 확실하게 팩감을 뭔가를 하기 위해서 이런 데를 쓴다거나 하는 것도 다 손해가 돼요. 아, 여기가 좀 팩감 쓰기가 괴로워요. 애매하네요. 네. 마지막. 하나, 뭐 이렇게 둘, 쓰는 거는 셋, 약간 넷, 손해가 덜한 느낌이긴 한데 역시 일곱, 여덟. 손해는 손해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고 나중에 뭐 이런 식으로 됐을 때 여기를 젖혀서 받아야 되는 맛이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덜할 것 같긴 한데 그조차도 손해이기 때문에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냥 뒤로 막는 건 팩감이 안 이거는 되는 건가요? 팩감이 또 확실하지가 않죠. 이 다음에 흙이 따내면 따내고 이제 이렇게 해서 네. 뭔가 패로 만들 수 있는데 이 패가요 여기를 따내고 나서 백이 단수 치는 거 하면서 여기 자체 팩감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또 버텨버려요. 아, 네. 그래서 물러났네요. 지금 있습니다. 예, 지금 약간 상황이 패를 계속하기에는 박영훈 구단이 조금 어렵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거는 네, 뭐 큰 차이가 나진 않아도 약간 당했고요. 심리적으로도 예, 뭔가 나영 구단이 예, 이거는 우위를 보이는 장면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거기 정리하죠. 네. 이거 다음에 나가는 거기 있기 때문에 이거 살려야 돼요. 치받거나 따내거나. 근데 이제 여기 돌이 와 있는 거와 이제 따내게 되면 백돌 여기와 흑돌 여기의 차이인데요. 집으로만 보면 당연히 치받아야 되긴 합니다. 근데 이제 차이는 백이 여기 왔을 때는 위쪽에 뭔가 두터움이 달라진다는 그 차이죠. 근데 이제 박영훈 구단은 아주 확실한 집으로 득을 보는 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영태는 네. 이게 선수가 되더라도 여기를 나중에 두고 이게 패로 들어가는 시한 폭탄이 하나 남아 있어요. 다시 남아 있어요. 네, 여기 들어가서 이걸 팩감만 한 팩감만 있으면 다음에 따내는 게 이게 하나, 되따내는 부담 때문에 예.
이게 두었을 때 여기가 다섯, 한 수의 가치가 뭐 한 일곱, 5집은 여덟. 충분히 되죠. 그래서 이게 나중에 약간 이런 자리는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사실 이제, 네. 반집 승부가 많이 나오긴 합니다. 근데 근래 보기 힘든 정말 그 종반 들어가면서부터 반집 승부가 예상이 되는 그런 바둑으로 지금 흐름이 계속 오고 있어요. 하나, 사실 뭐 둘, 주기사 만남 네. 전부터 정해진 네. 운명이었어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정리가 되어가는데 정리가 보이는데도 조금 되어가는 것 같긴 하거든요. 여전히 끝내기가 네, 너무 근데- 어려워요. 예, 여기를 두고요. 흙은 이곳을 이제 잊기 바닥. 전에 이걸 다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 네. 아마 이제 예상을 해보면 이렇게 되고 여기를 이어서 여기는 두텁긴 한데 막상 안 받아도 되는 자리긴 하군요. 아, 흙도 이은 걸로 늘면 안 되나요? 이곳을 늘어서요. 확실하게 예. 선수하려면 그렇게 해야겠죠. 근데 대신에 조금 이제 보통 마지막. 악수인데요. 하나. 여기가 둘, 지금은 네. 막상 여기 있는 네. 것과 이곳이 여섯, 교환이 된 거니까요. 일곱, 이거는 여덟. 선수를 잡으려면 지금 이 편이 낫겠네요. 네. 지금 사실은 당연히 그냥 이어서 여기도 받고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만약에 다른 곳을 백이 두게 되면 약간 변수거든요. 그러면 이소영 캐스터 말씀대로 늘어야 되는 게 백이 손을 못 빼게 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남은 끝내기 자리가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거군요. 근데 선수 잡고 어딜 가야 되는 마지막. 건가요? 하나, 둘, 셋, 넷. 여기를 일단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이런 데를 물어봐서 마무리를 하고 여기가 패권 관계가 있지만 어떻게 받을지 네. 물어보고요. 이게 선수가 안 되는 부분이 조금 어렵네요. 그리고 이 형태가 물론 이렇게 되고 이었을 때 이 교환이 이렇게 된다면 약간 손해인 이유는 예를 들어 단수를 쳤을 때 약간의 변수가 생길 수 있어요. 왜냐면 여기를 끝내게 하지 않고 딴에서 이곳을 이런 식으로 두게 하면 여기 공배보다는 이 따내는 게 낫긴 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문제는 이었을 때 선수가 안 된다는 점입니다. 여섯, 일곱. 지금 박영 구단이 고민을 좀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있네요. 이었어요? 이게 그래서 사실 여기만 본다면 당연히 이어야 되는데 네. 이게 선수가 안 돼요. 물론 여기를 뚫고 나와서 여기를 연결하는 것 자체도 이곳이 다 집이 나기 때문에 크긴 합니다. 예. 그래서 다른 곳에 뭐 큰 끈데기가 없다면 뭐 백도 이어야 될 것 같죠. 네. 이랬을 때 차이는 나중에 여기를 단수쳤을 때 약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반집 승부일 때는 사실 이런 거 하나하나 모여서 반집이 되거든요. 그냥 한 집 없애는 자리가 아닌 건가요? 네, 이렇게 두게 되면 이제 여길 끝내기 할 때 이렇게 해야 네. 이곳을 뭐 당연히 받아줄 수는 없고요. 네. 다음에 따냈을 때 다른 하나, 거죠. 둘, 네, 여기를 이어야 되는데 네. 여기는 공배니까요. 그래서 네. 반집 승부 네. 얘기하신 네. 거군요. 일곱, 여덟. 기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이곳을 일반적으로 이렇게 두게 되고 지금 흙이 이거 따낼 가능성이 굉장히 마지막. 높죠. 하나, 둘, 여기는 흙이 따내는 네. 자리고. 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그곳은 선수 끝내기가 됩니다. 여기를 따낸다고 가정했을 때 이제 이곳의 집이 4개를 때렸죠. 9, 10, 11, 16, 26, 28집이 났고요.
30, 30 넉집, 38. 여기는 이제 미지수로 보겠습니다. 39, 40, 48, 49, 50, 마지막 56, 58, 둘, 60 넉집. 넷, 다섯, 뭐 여기를 그냥 여섯, 따낸다라고 가정을 일곱, 해도 한 집 여덟. 정도는 더 불어날 것 같으니까요. 65집 정도는 충분히 날 것 같아요. 예, 여기 뭐 이거는 없다고 보고요. 네. 100은요. 이곳이 두 번 따내고 넉집, 7집, 8집이 10, 20, 26집이고요. 30, 32, 따낸 거 30석집, 37, 40, 42, 47, 48. 마지막 하나, 따냈죠? 둘, 49, 셋, 50, 넷, 57. 다섯, 여섯, 일곱, 음. 여덟, 아홉. 따낸 것을 확실히 좀 계산을 해야겠습니다. 네. 57이라면 7집 차이에서 흑줄 차례죠. 흑이 미세하지만 승리고요. 네,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패라는 변수가 곳곳에 좀 남아 있어서 이 계산이 좀 어렵네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기는 뭐 당연히 되는 선수 끝내기고요. 네, 100은 57집이 확정인 것 같고요. 이제 흑을 더 정교하게 보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흑은 65 나있어요. 그러면 네. 이거는 여덟 흑의 승리. 집에 예, 7, 마지막 65 하나,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셋, 생각보다 미세하지가 다섯. 않네요. 여섯. 흑이 재밌는 약간의 패의 건가요? 변수는 있지만 뭐는 네, 좀 흑의 승리가 굉장히 유력합니다. 네. 그리고 변수가 크게 지금 나올 만한 상황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것은 이제 여기를 따냈을 때 얘기였으니까 이제 선수는 100이 쥐고 가는 거겠죠. 그때 한 8집이라고 보면 나영 구단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 네, 지금 딱 그 차이를 더 좁히기가 네, 어려워. 지금은 8집은 예, 확실히 나는 것 같습니다. 네, 뭔가 패턴이 지난 그 2019, 20 시즌의 네. 내용과 좀 비슷하다고 봐야 될까요? 확실히 그 종반 완전히 이게 세밀한 부분 들어가기 전에 네. 박영호 구단이 오늘도 좀 많이 활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이게 뭐 잘 서로 잘 두고 있는 거겠지 했는데 박영호 구단이 조금 더 예, 잘 둔 끝내기가 되겠습니다. 네. 자, 박영훈 구단이 나현 구단의 연승을 막아냈습니다. 자, 미세한 승부긴 했지만 나현 구단이 항복을 선언하며 박영훈 구단의 불계승으로 대국은 끝이 납니다. 자, 오늘도 좀 우세한 바둑이었던 것 같은데 네. 글쎄 어디가 좀 문제였을까요? 글쎄요. 그 종반 들어갔을 때는 이미 조금 만만치 않았던 것 같고요. 네. 중반 들어가기 전에 조금 더 그 두텀을 우세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그것을 놓친 것이 패인이 된 것 같습니다.
좋은 끝내기들을 찾아냈지만 결국 승리는 박영훈 구단이었고요. 이 끝내기 부분은 선수들에게 나중에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스코어는 2대 2입니다. 네, 역시 이 두 기사의 신산의 만남에 있어서의 이 하이라이트, 이바둑의 꽃은 끝내기였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초반부터 정리를 해보면요. 역시 초반은 박영 구단이 좀 활발하게 가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근데 그 아래쪽 그 상변, 하변인가요? 예, 하변 쪽에서 그 받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의 실리 손실이 있었던 것 같고 그 이유는 이제 팽팽하게 흘러갔는데요. 네. 역시 이제 종반에 들어가서 이 두 기사가 이제 끝내기가 강한 건 확실한데 역시 오늘도 이제 박영훈 구단이 강한 쪽에서 승부가 갈린 것 같고요. 역시 박영훈 구단은 뭔가 이제 선택의 기로가 많은 끝내기, 이제 판단력을 요하는 끝내기에서 굉장히 좀 좋은 그 기량을 보여준다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한 판입니다. 네, 그 끝내기에서 그 들어갔을 때 박영훈 구단이 상변에 끼운 자리, 네. 그 자리부터 좀 추격을 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때부터 시작이었던 것 같고요. 네. 나연 구단 입장에서는 그 끼우는 수에 대한 대비가 확실하게 안 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초읽기에 몰렸었고 거기서 두 집 손해를 보지 않고 막아서 이제 패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승부로 갈 수 있었는데 가지 못했고요. 두 집을 손해 본 것이 결국엔 좀 아픔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자, 멋진 끝내기 그리고 재미난 바둑을 보여준 두 선수였습니다. 선수들 함께 만나보시죠.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우선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두 분께 박수를 보내고 싶은데 승패를 떠나서 끝내기를 보면서 정말 저희가 계속 감탄을 했어요. 오늘 바둑 어땠는지 먼저 승자인 박영훈 구단께 좀 질문을 드려볼까요? 제가 좀 초반 쪽 변화에서 좀 안 좋게 시작을 했던 것 같고요. 이제 중반부터는 계속 그러니까 그래도 조금이나마 좀 나쁘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나중에 조금 잘 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네. 그리고 딱 이제 초반하고 중요한 승부처랑 요 마지막 부분만 예,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막았을 때는 한 네. 어느 정도 차이였죠? 그러니까 저는 반집은 그러니까 한 집 반까지는 사실 모르겠는데요. 네. 반집은 그냥 그래도 이기긴 이겼다고 생각을 네. 했는데 아. 사실 정확하게는 못해서 사실 상대 나연 선수가 던질 줄 사실 몰랐거든요. 네, 그럼 나영 구단께도 질문을 드려볼까요? 그 마지막에 좀 미세했던 것 같은데 불게 항복을 선언하셨어요. 어느 정도 네. 차이라고 보셨나요? 반집 아니면 한 집 반 정도 된것 정확한. 같아요. 네. 역시 두 분 다 네. 같은 의견이시네요. 예, 그러면 좀 바둑을 초반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초반에 박영 구단이 조금 이제 적극적으로 예, 이제 진행한 부분이 이 장면이거든요. 예, 이 초반에 박영 구단 여기 이수부터 시작해서 예. 이곳을 막았을 때 이 붙이는 것에 대한 연구가 조금 평소에 되어 있었나요? 사실 좀 그 변화를 보긴 봤었는데 뭐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가지고 사실 뭐 실전이 뭐 정확하게 알고 둔 건 아니고요. 그냥 네. 어떻게 그래도 그쪽을 붙여서 끊지 않으면 아, 뭐 하변 쪽이 그러니까 죽더라도 너무 나쁜 것 같아서 일단은 좀 뭐 버텨봤고요. 그리고 사실 백도 선택할 그 길이 많아서 뭐 백도 막상 받기 어렵다고 생각했어요. 나영 구단 좀 궁금한 점이 있는데 여기서 실전에 이렇게 사실 저는 이수도 여기를 밀어서 뭔가 넉점을 잡으러 가지 않았나 싶었고 박영훈 구단이 밀었을 때에도 이 아래쪽에 이수로 붙여서 뭔가 잡으러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곳에서의 뭔가 좀 그 판단에 있어서 중점을 뒀던 부분이 어떤 점이었을까요? 제가 실전에 이윤수가 좀 이상한 것 같고요. 실전에요? 네, 여기를 여기. 이제 젖히기 전에 이 있는 수요? 네, 밀고 붙였으면은 죽은 모양이 아닌가 싶어요. 여기를요? 네, 여기 밀고 넉점을 받을 잡으러 때, 가도요? 네, 붙이면은 약간 흙이 위험한 것 같은데, 네, 두고 나서 봐가지고 좀 거체겠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를 밀었을 때는 이 넉점 잡는 걸로는 위쪽 약간 당하는 것 때문에 네, 약간 좀 이미 약간 이은 그렇군요. 것 때문에 좀 나중에 봐가지고 네. 네, 좀 늦은 걸음으로 뒀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막상 저는 이 판단을 하시고 난 이후에 깜짝 놀랐던 게 AI가 백이 우세한 막대더라고요. 그래서 이 선택을 하셨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쯤에서의 바둑은 어떻게 보셨어요? 실전처럼 돼서는 조금이나마 좋다고는 보고. 아. 네. 네. 군요. 이게 초반을 벗어나서 이제는 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았지만 승부처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제 끝내기가 시작될 무렵인 이 네, 장면인데요. 이 장면이 궁금했는데요. 박영 구단이 끼운 수가 부분적으로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요. 나영 구단은 이 끼우는 수에 대해서 대비책이 준비되어 있었나요? 아니면 대비가 안 되어 있어서 예. 약간 좀 네, 대비는 안 돼 있었던 것 같고 실전에 제가 꽉 막아서 패로 버텼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박영 구단 여기 실전에 이걸로 그냥 막았으면 어떻게 두실 생각이었나요? 패를 그때는 들어가시나요? 예, 패는 사실 못했을 것 같고요. 네. 그냥 사실 뭐 뒤로 했을 것 같은데 네. 그냥 혹시 그래도 백 입장에서도 약간은 신경이 쓰일 수는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 그렇으면 두 집 차이가 나네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돼서는 굉장히 끝까지 미세하게 흘러간 것 같습니다. 승부처 박영 구단이 생각하기에 이 끝내기 부분에서 가장 좀 어려웠고 승부처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어디일까요? 조금 더 사실- 가야 되나요? 예, 뭐 그리고 사실 지금부터는 계속 이제 어디에 둬야 되는지 너무 막막해가지고 네. 사실 네, 저도 그랬습니다. 예, 사실 뭐 둘 곳이 너무 많고 또 어디가 뭐 몇 집인지도 잘 모르 시간이 많아도 사실 뭐 아예 모르겠는데요. 시간도 없고 사실 그냥 감각으로 둘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하변 쪽 좀 처리해서 조금 더 가야 되나요? 예, 약간 그 하변 좌하기 쪽에 나중에 제가 끊어가거든요. 그 네. 자리가 아래 일선이 단수쳐져 있는 상황에서요. 예, 그 상황에서 예, 하변 끊어져 수가 저는 좀 크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곳이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백이 예를 들어서 뭐 잘은 모르겠지만 우상기도 사실 크긴 크거든요. 근데 이곳으로 여기를 먼저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쪽에 사실 백이 이렇게 밀어가면 여기를 먼저 밀어가는군요. 예, 어떻게 사실 또 아. 응수해야 될지 약간 뭐 사실 쉽게 두면 예, 좀 어렵다고 약간 예, 그 자리가 좀 네. 뭐 큰진 모르겠는데 아무튼 기분이 좀 나빴는데요. 네. 실전에 제가 그쪽 끊어가는 자세가 좀 여기요. 좋다고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는 그래도 예, 나쁜 느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 나영 구단은 끝내기 부분에서 조금 아쉬웠던 점이 어디일까요? 중앙 쪽에 날일자로 받은 게 사실 여기요. 네네. 그 조금 부분이 돌아가야 되네요. 잘 좀 큰. 아, 네, 여기 끊는 수도 흙이 끊어간 자리도 좀 커서요. 그래서 이 장면에서 이 날일자죠? 네네. 거기 좀 작아 보이는데 좀 네. 그럼 어디도 써야 되죠? 차라리 밑에 있는 것이 더 여기요. 네, 이곳이요. 네. 사실 이것도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우화 쪽이요. 근데 좀 이미 약간 좀 많이 추격당해서 지금은 좋다고 생각 안 했는데 네. 좀 중앙은 좀 작았던 것 같아요. 느낌 좀. 네, 그러셨군요. 오늘 정말 재미난 바둑 보여주셨습니다. 끝내기에서 참 볼거리가 많았고 배울 네. 점도 많았는데 이렇게 두 분의 신산이 또 만나게 되셨잖아요. 또 신산으로서 서로에 대한 좀 장점을 한마디씩 좀 주고받자면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먼저 기원팀의 맏형인 박영훈 구단부터 들어볼까요? 사실 뭐 나연 선수는 사실 뭐 워낙 신산이 이제 사실 뭐 저보다는 훨씬 업그레이드 버전이라서요. 워낙 뭐 계산이든 뭐 끝내기든 더 강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특히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초반이 더 강점인 것 초반이 강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좀 침착하면서 네. 두다 보면 바둑이 제가 항상 나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굉장히 초반이 더 강한 것 같습니다. 네, 박영훈 구단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다라는 네. 얘기를 했는데 나연 선수도 궁금해요. 박영훈 구단의 장점. 네, 끝내기는 제가 지난번에도 좀 많이 당해서 져가지고 제가 좀 안 되는 것 같고 초반은 좀 뭐 인공지능도 있고 하니까 좀
좀 앞서 나가야 좀 끝내기 승부가 될 것 같아요. 네. 네. 끝내기는 제가 더 약한 것 같아요. 그러시군요. 훈훈하게. 네, 이야기 네. 잘 들어봤습니다. 나연 선수 2연승으로 이 팀에 좀 보탬이 되고 싶다라는 출사표 처음에 하셨는데 네. 정말 좋은 모습 보여주셨고 이제 선수들에게 잘하라는 한마디를 이제 좀 이제 던져야 될 것 같아요. 토스를 해야 되는데. 선수들한테요? 네, 네. 우리 국복팀 선수들에게 한마디를 해주자면 어, 어떤 얘기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 팀에 좀 센 선수들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네, 우승하길 기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박영훈 선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 3명의 선수가 남았는데 만약에 지명권이 주어진다면 너 나와 할 수 있는 선수 누구를 짚으시겠어요? 누구를 지목하시겠어요? 사실 뭐 너무 굉장한 선수들이라 사실 근데 뭐 사실 개인적으로는 신진호 선수한테 한번 도전해보고 싶지만 아직은 좀 왠지 나올 것 같지 않고요. 이게 또 인터뷰 때 반영이 좀 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럼 네. 한번 배워보고 싶은데 기회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자, 신진서 구단을 얘기해 주셨네요. 자, 내일도 좋은 모습 보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야기 잘 들어봤습니다. 인터뷰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맏형 박용훈 구단의 승리로 스코어는 2대2가 됐습니다. 네, 이제 딱 균형이 맞았습니다. 네. 딱 3명씩 남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남은 선수들 확인해 볼까요? 네, 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우선 얘기를 했다시피 박용훈 구단은 신진서 구단을 만나고 싶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남은 선수들의 면면 정말 강한 게요. 네, 그렇습니다. 신진서 구단, 변상일 구단, 이동훈 구단이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 지명으로 본다면 또 내일 출전자는 이동 구단 가능성이 높은데요. 사실 그럼 다시 신산의 대결인가요? 그러네요. 사실 이동 구단하고 변상일 구단은 누가 나올지는 사실 예측 불가해요. 네. 뭐 이지명, 삼지명으로 나눠 있지만 누가 나올지 예측 불가인데 그래도 변상일 구단 쪽에 나오는 것이 오늘 이제 신산 대결 했으니까 네. 변상일 구단 나오는 게 조금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 내일까지 그런가요? 또 신산 대결하면 살짝 숨이 막힐 것 같습니다. 이성 해설이 힘드신 거 아니에요? 그런 점도 있고요. 네, 준비가 됐다고 하는데 어느 선수들 남았는지 자세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동훈, 변상일, 신진서 그리고 기원팀에는 박정환, 신민준, 박영훈이 남았습니다. 뭐 진짜 남을 선수들만 남았고요. 대단한 선수들이 남았기 때문에 내일부터의 대국이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랭킹이 10위권 안에 기사들이 남았는데요. 자, 박영훈 구단이 만나고 싶은 상대로 신진서 구단을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꿈이 실현될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백대현 감독이 초반에는 좀 어느 정도 예정된 수순대로 간다고 한다면 네. 어느 순간부터는 좀 틀 계획도 좀 내비쳤었거든요. 근데 과연 내일 이 작전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 두 감독 모두 그 박정환 구단하고 신진서 구단을 최대한 아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내일쯤 이제 박영 구단의 꿈을 이뤄주면서 신진서 구단이 등판을 하면 참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저는 신진서 구단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어떤 선수들의 대결일지 내일 이 시간에 함께해 주시길 바랄게요. KB리그 이성 해설위원 캐스터 이소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